244쪽에 E2로 갈게요. 가주어, 진주어 파트입니다. 뭐냐면 투부정사가 주어로 나오는 경우에 요렇게 투부정사가 주어로 나는 경우에 이제가 단수동사고요. 무조건 difficult라는 어려워요 라는 보어가 나오는데 주어가 너무 긴 걸 영어에선 싫어해요. 그래서 주어를 뒤로 보내고요. 그렇다고 이 주어 자리를 비워놓을 순 없으니까 이시라는 가짜 주어로 자리를 채워주자라는 겁니다. 나머지 파트는 그대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to study English라는 진짜 주어를 뒤에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 가주어 파트는 투부정사의 어떤 용법과 관련된 파트인 거야? 투부정사가 주어 역할하는 경우에 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이 가주어 이 파트는요 투부정사의 어떤 용법? 어떤 용법이랑 관련이 있는 거야? 주어 역할하는 투부정사니까 명사적 용법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투부정사가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면 명사적 용법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도 주어 역할을 하는 애 보자는 거죠. 됐을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영어를 공부하기 어려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투부정사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찬가지야. 투부정사의 행위자가 누구인지 보여주려고 의미상의 주어를 쓴다고 했고요. 그때 의미상의 주어도 앞에 봤던 그 부분과 똑같이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쓴다고 했습니다. 주의할 게 하나 있었어요. 의미상의 주어 앞에 나온 이 형용사 파트에 사람의 평가와 관련된 형용사가 나오면요. 예를 들면 사람의 평가와 관련된 형용사 kind, 친절하시네요. nice, 좋은 분이시네요. foolish, 멍청하시네요. wise, 현명하시네요. 등등등 사람의 평가와 관련된 형용사가 나오면 의미상의 주어를 full 플러스 목적격이 아니고 뭘로 쓰기로 하는 거야? of 플러스 목적격을 쓰기로 한 겁니다. of 플러스 목적격. 그래서 요 내용을 읽어보면 가주어 it과 진주어 투부정사의 구조로서요. 투부정사의 동작을 누가 하는지 나타내려고 for 플러스 혹은 of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for 플러스 목적격의 경우에는 문장의 주어와 투부정사의 주어가 다를 때 for 플러스 투부정사를 표시를 하고요. of 플러스 목적격은 사람의 성질이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의 경우에는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of 플러스 목적격을 써야 되는 형용사가 성격에 관한 형용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정도 형용사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우리 처음 어법선행 교재에서 했던 그 형용사랑 비슷한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다 알 것 같은데 generous 관대한이고요. selfish는 이기적인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이 전부였어.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저번 어법선행 교재에서 봤던 예문인데 야 무슨 뜻이었어? 그녀의 행동이 so rude, 너무 무례해서 내가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tolerate, 견디다, 참다입니다. 요거 so that 구문이니까 to로 한번 바꿔보세요. 어떻게 써야 돼?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 to로 바꿔야 될까? Her behavior was so rude that I couldn't tolerate it. 어떻게 to로 바꿔야 될까? 한번 써보세요.
봅시다. 뭐가 문제인 거냐면 일단 이 투투 요렇게 쓰는 것까지는 잘했을 거예요. 의미상의 주어가 문제야. 뒤에 결과에 있는 문장의 주어가 누구예요? I지. 그럼 목적격은 me를 써야 돼. 여기 for 써야 돼요? of 써야 돼요? for 써야 돼요. for 써야 돼. 이유가 있어. 우리가 앞에 형용사가 루드 같은 사람에 관한 평가일 때는 of 플러스 목적격을 쓰기로 했단 말이야. 그거는 누가 무례한 거였어? 아까 봤던 문장, 비슷한 문장 하나 써볼게요. 이 문장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무례했다는 거예요. 이때는 for이 아니고 of를 써야 했어요. of 힘이었어. 왜? 그렇게 말하다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고 무례한 것도 누구야? 그야. 이 루드가 평가하는 대상이 그예요. 그런데 이 문장, 이 무례한 건 내가 무례한 거야? 그녀가 무례한 거야? 그녀가 무례한 거예요. 그녀의 행동이 무례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의미상의 주어에 대한 평가일 때는 of를 쓰는 게 맞아. 그런데 여기 파트는, 요 문장은 이 무례한 게 내가 무례한 게 아니지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니죠. 의미상의 주어에 대한 평가가 아니에요. 그녀의 행동, 주어에 대한 평가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of를 쓰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for를 써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까요? 요렇게까지 섞어서 물어볼 것 같진 않은데 혹시 문제 풀다가 의문점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두 파트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언급을 한 거고, 요렇게까지 고민해야 문제는 안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45쪽으로 갈게요. 그래서 문제 좀 풀어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1, 2, 3, 4 해볼게요. 1, 2, 3, 4. 그 다음에 21번, 30번도 써보세요. 어떻게 써야 될까? 21번, 30번. 일 번은 It is easy to wake up. 투부정사가 주어가 돼야 되고요. 의미상의 주어는 for 플러스 목적격입니다. For me. 3번은 to review, 4번도 to build. 이렇게 진짜 주어는 동사 원형이 아니고 투부정사가 진짜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했을까? 그 다음에 16번 안 풀어보라고는 안 했는데 스마트, 똑똑하시네요. 네. for me야, of me야? 오브미예요, 오브미. 그 다음에 21번 보면 위험하다, 아이들이 오르는 거. For children. 위험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서 children to climb. 반면에 30번에 있는 어리석다는요, 평가죠? 그러니까 of friends가 와야겠습니다. to argue. 이렇게 했을까요? 됐어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246쪽에 있는 32번부터 40번은 반복이니까 안 할게요. 32번부터 40번은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바꾸는 거 뭐만 바꾸면 되는 거야? 사실상 요 자리 it으로 채우고 이 앞에 있는 건 뒤로 보내줘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노가다요. 그래서 안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파트 exercise 3 41번부터 50번도 안 해도 되겠습니다. 똑같아. 모든 문장들이 특이할 게 없어. 의미상의 주어도 들어가 있지 않고 해서 연습 안 할게요. exercise 4를 하겠습니다. exercise 4 해볼게요. 51번부터 53번 해볼게요. 55까지 해볼게. 51, 52, 53, 55 이렇게. (51번은) It is tiring for students, 학생들이 의미상의 주어 쓸 때 투부정사의 행동을 누가 하는 건지 보여줄 때는요. 의미상의 주어 앞에 for이 있어야 됩니다. For students. 52번은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진주어는 투부정사가 하는 역할입니다. To recycle used bottles. 했을까요? 그 다음에 53번도요. for이 아니고 to write. 쓰는 것은 이렇게 55번은 wise는 사람에 관한 평가니까 for 플러스 목적격이 아니고 of 플러스 목적격이 돼줘야겠어요. 됐어요? 나머지 뒷문자에 뒷파트에 있는 거 똑같으니까 해보시고요. 247쪽에 순서 배열하는 거 70번부터 78번 안 할게요. 다음 페이지에 똑같은 거 있거든. 70번부터 78번은 빼고 그 다음 페이지에 배열하는 거랑 영작하는 거 연습해볼게. 아시겠죠? 연습해오세요. 현재 완료로 가겠습니다. 256쪽. 현재 완료 비교적 최근에 했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게요. 현재 완료는요. 과거의 어떤 시점에 발생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쓰는 시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인 형태는 have나 has 뒤에 pp가 오는 형태고요. 각 동사마다 이 과거 분사의 표현은 고정이니까 어쩔 수 없이 불규칙 동사의 경우에 암기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he, she, it이면 has pp 써야 되고 they, you, I, we면 have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부정문일 때는 not의 위치가 문제인 거예요. not의 위치는 has와 pp 사이. 부정문 쓸 때는요. not의 위치가 has와 pp 사이고요. 의문문일 때는 다른 의문문 만들 때의 규칙과 동일하게 주어와 have나 has의 위치를 바꿔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했을까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용법 구분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했어. 완료는 방금 뭐뭐 했어요 라고 해서 just, yet, already, recently 여기 하나 추가해서 lately까지 얘기해 드렸어요. 최근에라는 거 완료 용법. 그 다음에 for, since, so far 지금까지도 기간을 나타내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물어보는 의문문인 how long도 계속용법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for이랑 since가 계속용법의 가장 단골로 나오는데 for이랑 since 뒤에 뭐가 오는지가 달랐어. for이나 since는 뭐뭐부터 뭐뭐 이후로 라는 뜻이니까 since 뒤에는 뭐가 와야 돼요? 어떤 일이 시작된 시점이 와야 됩니다.
반면에 for은 동안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뒤에는 뭐가 온다고 했어? 계속된 기간이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경험 물어보는 거 얼마나 여러 번 해봤어? 라고 물어보는 경험 물어보는 거 여기 추가해서 의문문 나올 때 how many times 물어보는 거 하나 추가로 해 넣을게요. 얼마나 여러 번 해봤어? 물어보는 경험. 그 다음에 결과는요. 뭐뭐 했어요. 완료랑 해석은 똑같지만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없어요 라는 거. 그래서 같이 나오는 부사구보단 동사들을 기억해 놓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 로스트 같은 거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없어요 같은 거. 아니면 gone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없어요 같은 거. 혹은 broken 제가 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없어요. 이렇게 동사를 알아놓는 것이 결과용법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냐면 been to랑 gone to를 구분하자고 했어요. 둘 중에 뭐는 경험이고 뭐는 결과야. 뭐가 결과야? gone to가 결과예요. 가버렸어요. 그래서 없어요 하는 결과고요. been to는 뒤에 장소 나와서 어디 가본 적 있어요 하는 어떤 용법이야? 경험이었습니다. 잘한다. 그 다음에 뭐도 고민해야 됐어? 빈인지 그냥 빈인지 빈투인지도 구분해야 됐어요. 그냥 빈투면 경험인 거 빈투면 경험인 거 똑같지만 투 없이 그냥 빈 나오면 보통은 계속 용법이라고 했습니다. 요거까지. 그 다음에 완료 시제에서 단골로 물어보는 거 이 문장 과거 시제야? 아니면 완료 시제야? 물어봤어요. 과거 시제, 즉 특정 시점에 일어난 일, 특정 시점에 발생한 일은 현재 완료 시제 사용할 수 없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특정한 시점에 일이 일어났다라는 건 그때 끝났다는 거니까 어떤 시제 써야 돼? 과거 시제 써야 돼요. 그래서 과거를 뜻하는 특정 시점은 yesterday, 어제, 혹은 며칠 전에, 몇 달 전에, 땡땡 ago 같은 거, 지난주에 last week 같은 last, 언제 같은 거, 혹은 in 플러스 연도 나오는 등 이렇게 특정 시점에 관한 언급이 있으면 반드시 과거 시제 써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제 구분하는 거랑 용법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가끔 수의 일치 틀리게 나올 때 있지? She have just arrived 이렇게 수의 일치까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문제 풀어볼게요.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2번, 3번 5번 14번 해볼게요. 1, 4, 2, 3, 5, 14 해볼게요. 이번엔 since 나와 있으니까 현재 완료 써야 됩니다. has lived고요. not이라는 부정문이랑 오는 건 yet이었어요. 문장 마지막에 yet 같은 경우엔 부정문인지 의문문인지에 따라 의미가 두 가지였어요. 부정문이면 아직, 의문문이면 벌써 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5번은 10년 동안이나 살았어요니까 has lived고요. 14번은 2 years는 기간이야 시점이야? 기간이니까 for 와야겠습니다. 됐을까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exercise 2 파트는 뭐 물어보는 거냐면 각각 동사의 PP 형태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보통 다 규칙형이고 불규칙이 몇 개 안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숙제로 해보세요. 아시겠죠? PP는 제가 도와드릴 수 없는 파트니까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배열
최근에 우리 현잘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배열은 안 하겠습니다. 엑설사이즈 세 번째는 안 하고 밑에 뒤에 엑설사이즈 4 있지? 요건 지금 여기서 하고 숙제에서 뺄게요. 57, 58 지금 해보세요. 어떻게 고쳐야 될까? 찾아보세요. (57번은) 어제 나한테 늦은 맘 전화한 적 있어. 경험을 얘기하는 has called pp로 써줘야겠고요. 58번은 주어가 we니까 has가 아니고 뭐 써야 돼? have 써야 되는 겁니다. We have met at the park before. 했을까? 그래서 여기 고치는 문제가 259쪽에 있는 문제들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랑 비슷해. 수의 일치에 물어보거나 PP 써야 되는데 PP 안 쓴 거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문장 전체 쓰지 마시고 여기 숙제할 때 틀린 거 찾아서 틀린 것만 고치는 식으로 하세요. 아시겠죠? 문장 전체 쓰지 마세요. 팔 아프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용법 구분하는 걸 할게요. 76번부터 82번을 할게요. 76부터 82 해볼게요. 용법 구분. 보면 76번엔 4 years 나와 있네. 몇 년간이라는 거니까. 어떤 용법이에요? 계속. 77번은 17번도 for 10 years라는 계속. 78번은요? 본 적 없어요? 경험. 최근에 막 지어졌어요? 완료. since 나와 있으니까 계속. 81번은 ever 들어가서 참여해 본 적 있어 물어보는 뭐야? 경험. 82번은 그렇지 결과. 시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없어요. 하세요? 과거 시제랑 어떤 차이가 있다고 했어? 이렇게 쓰면 지금 시계가 있어요 없어요? 현재 완료로 쓰면 지금도 없는 거야. 그런데 I lost my watch. 내 시계 잃어버렸어. 이렇게 쓰면 지금 시계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는 겁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만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추측을 할 뿐이지 진짜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는 거예요. 됐을까? 그래서 여기 뒤에 쭉 이어져 있으니까 용법 구분하는 거 문제 풀어보시고 영작까지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하지 않은 두 가지 짧게 언급하고 수업 끝내도록 할게요. 두 가지 뭘 안 하는 거야? 우리 콜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이 목적격 보호에 명사 나오는 5형식 문장을 얘기했었습니다. 명사의 목적격 보호에 요구하는 동사가 콜만 있는 게 아니었어. 또 뭐도 있었어요? 생각나는 거 혹시 있어? 이름 짓다, name, 선출하다, elect, 또
부르다 이름 짓다. 목적어를 목적격보어로 만들어주다. make. 하나 더 있는데. 목적어를 목적격보어로 여기다 생각하다. C로 시작해. 여기다. 목적어를 목적격보어로 생각하다. consider. 이렇게 5개 얘기했었어요. consider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로 여기다 해서 모두 다 명사가 목적격 보어에 오는 파트였습니다. 했을까? 그 다음에 뭐 구분하는 거 얘기했었냐면 make라는 동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5형식에도 쓰이고 4형식에도 쓰이니까 5형식 문장인지 4형식인지 구분하라고 나올 수 있다고 했어. 4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이루어진 문장이고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라서 뭐를 통해서 구분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에 오는 단어들이 세 번째와 넷이 같으면 5형식이고 다르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했어요. 왜? 목적격 보어는 뭐를 보충 설명하니까?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니까. 기억나는 거죠? 그 다음에 thing으로 끝나는 대명사들 something이나 nothing 같은 혹은 anything 같은 대명사를 형용사가 꾸미는 경우에는 형용사의 위치는 여기 앞에 와야 돼요? 뒤에 와야 돼요? 뒤에 와야 돼요. 반드시 뒤에 와야 돼요. 반드시. 약속이에요. 아시겠죠? 요게 전부였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오늘 했으니까 잘 풀었으니까 3개 보기만 하시겠죠? 어렵지 않게 될게요. 서술형은 소댓만 낼게요. 소댓은 아직 안 냈는데요?